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제가 10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비행기로 떠나는데요. 떠나기 전에 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내일 영상부터는 뉴욕에서 바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텐 맥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황, 기업, 이슈 이런 것들의 분석을 하는데요. 오늘은 맥7하고 여러분이 관심 많으신 팔란티어, 아이언큐, 요즘에 브로드컴이 또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요거 10종목을 가지고 이제 반기가 끝날라 그러면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수가 지금 현재는 4월 달에 많이 빠졌던 폭을 많이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고점을 얼마에 안 둔 상황에서 과연 이 2주 동안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오늘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주식들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그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을 보고 있는가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의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주가 보면 애널리스트가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막 빠지기도 하고요. 혹은 애널리스트가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럼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각 종목별로 어느 정도 타겟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10종목들의 금년도 들어서의 성적표입니다. 1등은 저 위에 있는 팔란티어가 현재까지 82.73%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이 메타입니다. 19.28%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3.85% 올랐고 브로드컴이 7.89%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7.38% 올라 있고요. 아마존이 이제 마이너스권에 이제 접어듭니다. 그래서 2.08% 마이너스, 그다음에 구글이 6.8% 마이너스, 또 아이언큐가 8.9% 마이너스, 그다음에 테슬라가 21%나 지금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제일 하단입니다. 21.69%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 중국 관세 문제로 해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있고요. 테슬라도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하고 이제 트럼프와 관계 때문에 또 많이 밀려 있는 것 같고요. 이온큐는 요즘에 자꾸 밸류가 너무 높다는 논란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눌리는 것 같고, 구글도 영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역시 그 AI 칩 관련해서는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하고 많이 올라 있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거 보면 역시 영원한 1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메타가 또 많이 치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팔란티어는 사실은 이 주가가 여기는 있지만 아직도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점들을 쭉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그래서 참 답답한 거는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좀 많이 이제 빠져 있는 게 좀 안타깝지만 항상 탄력이 강한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자, 이게 종합표인데요. 각 종목들 쭉 나열되어 있는데 나열된 순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애널리스트 레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5점이 스트롱 바이고요. 1점이 스트롱 셀입니다.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를 다 가중 평균해 보면 아마존이 4.61포인트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구글, 아이언큐, 그다음에 애플, 테슬라, 팔란티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레이팅 같은 경우는 2.88로 내려와 있어서 이게 3위 보유거든요. 근데 보유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스트롱 바이를 19명이 줬고 이런 걸 쭉 이제 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잘 눈에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보시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은 3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그래프가
아마존은 10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투자했으면은 지금 107%다 해서 3년 계속 롤링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점이 지난 2월 달에 140%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3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지금 현재는 107%. 근데 이게 140%까지도 갔다. 그래서 대충 지금서부터도 한 30%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계속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타겟하고 있는 가격이 이 까만색으로 이 프라이스 타겟에서 240불 현재 아마존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대충 264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214불에 놓여 있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 305불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적게 보고 있는 사람이 195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존의 주가를 잠깐 보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타겟은 240불. 그렇게 되면 하방은 여기 보면 이게 맥자리입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195불 선에는 이제 하방이 놓여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아마존 다 낮은 가격이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아마존 최저로 보고 있는 사람이 195불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것도 이런 맥자리의 최하단점에 놓여 있구나. 그리고 고점은 240불. 아마존을 보실 때는 지금 여기서 충분히 좀 발현을 한다 그러면은 뭐 240불 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뭐 충격에 의해서 빠지더라도 195불 선은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요 두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웨이팅은 23년 6월 달에 최저였어요. 그러다 웨이팅이 점점 올라와서 4.72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요즘엔 좀 내려와서 4.61.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뷰가 내려왔다는데 뭐 0. 몇 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아직도 바이하고 스트롱 바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로드컴 보시겠습니다. 아까처럼 3년 수익률 보시면 브로드컴이 현재 434불 그전 가장 좋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높여가고 있어서 아주 좋은 자리고요. 보시면 전 고점을 이제 뚫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브로드컴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지키면서 올라왔구나 보실 수 있고요. 현재 프라이스 타겟 보면 브로드컴은 280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는 249불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근접해 있고 가장 많이 보는 애널리스트는 340불까지도 보고 있고요. 가장 적게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210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레이팅은 2003년 여름에 안 좋았다가 점점 올라와서 지금 현재는 4.6까지 그 기존 있었던 레이팅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브로드컴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듯이 요 상단은 보는 게 280불 선까지 보고 있고요. 하단은 210불 선까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뭐 실적도 좋게 나오고 굉장히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힘을 모았다가 한번 279불 타겟까지 280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주식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이 온다 하면 요 가격대 210불 가격대 요것도 또한 쭉 그려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맥자리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뭐 매매 임하시면은 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입니다. 보시면 이제 3년 수익률 또 보더라도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825불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3년 전에 투자하셨으면 엔비디아는 현재 82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편인데요.
지금 현재 전 고점인 825불 이제 뚫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잘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애널리스트 타겟 보시면 현재 144불인데요. 요 위에 있는 172불을 평균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220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보고 있고요. 또 하단은 그래도 100불까지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레이팅 보시면은 2023년 초에 바닥을 찍고는 AI 쭉 올라오면서 엔비디아 그대로 많이 올라왔죠. 레이팅 많이 올랐다가 피크치고 현재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4.57이 레이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가 46명, 그 다음에 스트롱 바이가 12명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래프 보시면 현재 가격에서 상단은 172불 애널리스트들이 상단 가르쳤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단은 100불입니다. 그래서 꽤 레인지가 큰데요. 엔비디아도 여기서 좀 힘을 쌓아서 한층 더 올라가서 지금 뭐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이제 한 여름 뭐 가을 정도 돼서는 충분히 애널리스트 타겟하는 172불 선까지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충격이 온다. 그러면 첫째 죄송합니다. 지지는 이 200일 평균선이 있는 127불 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하단으로 책정하고 있는 100불선 뭐 여기까지는 못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뭐 4월 같은 충격이 온다든지 뭐 작년 같은 충격이 오게 되면 뭐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맥자리 기억하고 계시면은 뭐 기다렸다 매수하는 충분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3년 또 수익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고점에 와 있습니다. 100%고요. 즉 마이크로소프트를 3년 전에 투자하셨으면 지금 100% 수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그래프라서 사실 역대적으로 3년 수익률이 100%가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최근에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의 프라이스 타겟 보면 현재는 가격이 478불에 와 있죠. 애널리스트가 514불이 평균 타겟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700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고 있고요. 또 하단은 429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레이팅은 2003년 여름에 가장 하단에 와 있다가 점점 애널리스트들이 곽강을 받다가 요즘에 좀 내려와 있죠. 지금 4.57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79불에 와 있고요. 요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최고점이 514불에 타겟이 514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가격까지는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하방은 애널리스트 최저점이 129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맥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장이 외풍에 의해서 크게 빠진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려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려온다면 이 정도가 충분히 좋은 자리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500불 터치하면서 아마 514불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 보시겠습니다. 3년 수익률 차트 보더라도 지금 335%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메타 투자하셨으면 현재 335%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래프인데 사실 최고점이 344%, 347%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고점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메타도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애널리스트들 보면 현재 메타 가격이 697불에 와 있는데요. 타겟이 719불 이제 거의 도달했습니다. 뭐 조만간에 이제 터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높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938불까지 보고 있고요. 가장 적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466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보다 더 아래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 애널리스트는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명일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팅 보시면은 2023년에 가장 저점 찍고는 쭉 급상승해서 현재 거의 고점에 있습니다. 4.5점을 평점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97불 했으면 타겟 718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걸 뚝 뚫고 이제 히스토릭 하이를 또 뚫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힘을 더 냈으면 좋겠고요. 하방은 애널리스트 하방은 이 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잊어버리셔도 되고, 만약 주가가 급락해서 빠진다 하게 되면 200일 이동평균 자리가 604불 선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 자리가 돼서요. 한번 여기까지 터치하면 분명히 사주시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근데 현재는 이 고점을 향해서 뭐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는요, 항상 무슨 작용이 있냐면 이게 뭐 그 자석 작용처럼 이렇게 탁탁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 자리라서 좀 여기 요 718불 가격대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엔 구글입니다. 보시면 구글도 3년 그 가격이 그래프가 제일 높았던 때가 얼마 전이었죠. 대충 이제 84%, 뭐 100%가 조금 안 됐었는데요. 현재는 3년 수익률이 66%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애널리스트 타겟 보면은 현재 주가가 175불 선에 있는데요. 타겟은 201불 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애널리스트는 250불까지 보고 있고요. 와,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게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160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팅을 보더라도 사실은 2003년에 피크를 치고 계속 구글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 요즘에 조금 올라갑니다. AI 쪽에서 조금 힘을 받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4.41에 와 있습니다. 4.7이 고점이었고요. 지금 4.41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불 선, 그 다음에 타겟이 201불 선에 있습니다. 지금서부터도 한 30불, 25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타겟이 있는데, 구글의 현재 문제는 정부에서 계속 반독점 하는 이 독점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해결이 나야 구글은 힘차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어깨에 눌린 그런 무게가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서 보면 애널리스트가 160불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빠졌을 때 이 근처에서 좀 잡아 놓으시는 것도 나중에 이런 어깨의 짐이 풀리게 되면 저는 확실히 날아갈 주식은 구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 쪽에서는 뭐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볼 수 있어서 한번 저는 기대를 많이 거는 주식인데, 도리어 요즘에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아이온큐입니다. 3년 수익률 뭐 막강합니다. 889% 나오고 있는데요. 즉 3년 동안 아이온큐 가지고 있으면 889%다 하는데, 예전에는 한 1000%도 근접해 있었죠. 3년 수익률이 1000%일 때가 있었습니다. 즉 11배가 난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제 얼만큼 올라갈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몇 명 안 되는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꿈을 먹는 주식이라서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이온큐 현재 가격은 38불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 거의 쌍봉을 찍는 듯한 그림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방 타겟이 애널리스트들이 43불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현재는 50불을 가장 높은 선에 놓고 있고,
가장 적게 잡는 애널리스트가 30불을 잡고 있습니다. 레이팅도 뭐 이렇게 많은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움직임이 없는데 현재는 4.4, 그래도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38불 선에 와 있는데 아까 애널리스트 타겟이 43불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걸 뚫었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겟은 한번 건드렸고요. 제일 높게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50불입니다. 그래서 50불은 지난 한참 전 고점인데, 그러면 여기 거의 근접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온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데, 결국 아이언큐의 관건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진짜 실적이 펀더멘털이 그거를 받쳐주느냐 하는 게 이 아이언큐 주가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아직 뭐 매출은 있다고 하지만 그 매출이 몇몇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만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거라서 굉장히 불안한 매출이고요. 근데 그런 매출이 진짜 본격적으로 막 커진다 하게 되면 뭐 아이언큐는 사실 상상을 초월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지만 아직 펀더멘털이 주가의 현실을 받쳐주기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평들이 시장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보면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조금 물량을 줄여서 좀 이렇게 급하게 빠질 때마다 조금 사고 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때다 좀 팔아주시는, 좀 이렇게 좀 친해지시는 과정을 겪으신 후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타점을 잡아서 매수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아이온큐는 스토리가 나올 게 너무 많은 주식이라서요. 좀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여기 들어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아주 탄탄한 주식이었는데 최근 뭐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년 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8%로 떨어졌어요. 주가가 진짜로 급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빠졌을 때 방송에서 단기, 중기, 장기 전략 집어드렸는데, 단기는 벌써 목표 수익률 달성을 해서 트레이드가 끝났고요. 중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뭐 외부적인 악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주식인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요. 아마 저는 뭐 한 1년 정도 걸리겠지만 주가는 원상태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08불에 놓여 있는데요. 타겟 프라이스는 385불 NS3 잡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충격에 의해서. 하지만 아직도 많이 보는 NS는 626불을 보고 있고 최저점이 270불이다. 그래서 하방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이팅은 뭐 저번 악재 때문에 4.7, 굉장히 높은 레이팅을 받고 있어서 역사적 최고점 레이팅을 받고 있다가 밑으로 훅 떨어져서 4.08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셀하고 스트롱 셀이 한 명씩 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아직도 스트롱 바이가 5명, 뭐 근데 바이가 13명. 그래서 이 주식은 애널리스트는 좋게 보고 있지만 주가가 악재 때문에 많이 눌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한 600불에서 있던 주가가 이제 300불로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250불까지 찍었을 겁니다. 저점이 248불이 정확하게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300불대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타겟 프라이스가 385불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갭이 있었고 또 쭉 하락해서 이제 두 번째 갭, 그 자리에 이제 목표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가격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회사의 저력을 가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상승 추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 빠지더라도 애널리스트가 가장 적게 쓰고 있는 270불 선이
또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애플입니다. 애플도 참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최근에 좀 저조해서 좀 마음 아프신 분이 많을 텐데요. 조금 중국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3년 홀딩 수익률 51%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투자하셨으면 그래도 52%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 수익률 100% 치고 있던 애플인데 참 답답합니다. 네, 현재 애플 현재가가 195불에 놓여 있고요. 애널리스트 타겟은 228불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 위에 고점은 300불이고요. 아래 저점은 170불에 놓여 있네요. 그리고 2024년도까지는 계속 레이팅이 떨어지다가 좀 반짝 올랐는데 최근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역시 관세 영향인 것 같습니다. 현재 3.89로 좀 최저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조금 관세가 풀려서 이 레이팅이 4.0을 넘어가는 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더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입니다. 보시면 3년 수익률 100%까지 갔다가요. 최근에 52%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중국 관세 문제가 풀렸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애플 현재가가 195불 64전 가르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타겟이 228불에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단으로 보는 애널리스트가 300불 보고 있고 최저점으로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 170불 보고 있습니다. 레이팅도 22년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듯 했는데 이제 다시 관세 문제로 떨어지는 바람에 3.89 찍고 있습니다. 빨리 중국과의 관세 문제가 풀려서 좀 이 레이팅이 4.0을 넘어가는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듯 합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애플이 애널리스트 저점이 170불에 있다고 했는데 170불이 지난 4월달 딱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195불인데 고점을 저 타겟을 228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가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관세 문제가 풀려야지 애플은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 주식이라서 답답함은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주식이죠. 근데 영 지금 최근에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3년 홀딩 수익률도 100% 조금 넘어갔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나머지 전부 보면은 다 50% 아래입니다. 지금 현재 48% 와 있고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 이제 이 기다림이 언제 좀 끝날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316불에 와 있는데요. 애널리스트의 타겟 프라이스는 301불입니다. 지금 타겟을 넘었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애널리스트가 500불, 그다음에 가장 적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115불도 있어요. 아, 이거는 참 그냥 테슬라의 그런 로보택시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평가 안 하고 그냥 자동차 회사로만 보는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뭐 객관적인 평가니까 뭐 받아들여야 되겠죠. 레이팅 보시면은 23년 초까지 가장 높게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곤두박질 친 거는 역시 AI의 주권을 뺏기다 보니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기차 캐즘도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이제 애널리스트들한테 별 호응을 못 받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8, 그래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뭐 스트롱 셀도 있어요. 3명, 그다음에 셀도 7명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팔아라 하고 같이 권유하는 애널리스트가 한 10명 정도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제 쌍바닥을 치고 잘 올라다가 이제 턱컹 하고 이제 두들겨 맞죠. 그래서 여기서 좀 힘을 모아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애널리스트의 타겟은 301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일불 위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애널리스트의 뷰는 객관적으로 미래를 평가하면서 이제 가격을 타겟을 하는 건데, 분명히 아직도 애널리스트들은 향후에 올 로보택시,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러한 세상을 크게 밸류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은 밸류를 하더라도 그 시장은 테슬라만이 독식할 게 아니다, 다 같이 나눠먹는 시장이 될 거다, 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꼭 테슬라에다 모든 밸류가 다 집중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큰 시장을 평가를 작게 하고 있는가, 혹은 이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져서 테슬라가 독보적인 주의를 가질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테슬라는 독식할 거야 믿으시면 지금 테슬라는 바이 앤 홀드고요. 아니면 이 경쟁을 좀 봐야 되는데 하면 트레이딩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란티엄입니다. 주가는 1등이죠. 근데 레이팅은 꼴찌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주가 보시면 3년 수익률 1701%, 지금 고점 뚫고 있습니다. 대단한 주식입니다. 참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올라왔죠. 뭐 거의 그 수직 상승입니다. 현재 팔란티어 138불 도달해 있고요. 애널리스트의 타겟 101불이었습니다. 저 앞에 달려가고 있고, 이 주가가 제일 많이 본 애널리스트가 155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보는 애널리스트는 40불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서부터 뭐 100불이 더 빠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참 이렇게 팔란티어는 극과 극으로 이렇게 이제 갈리는 것 같고요. 현재 애널리스트 레이팅을 보더라도 굉장히 적습니다. 뭐 커버한 애널리스트가 요즘에 많이 늘고는 있지만 굉장히 적었었고요. 옛날에는 지금 현재 2.88. 그러니까 보시면 홀드가 1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셀 4명 있고, 그다음에 스트롱 셀도 2명 있고요. 뭐 바이 3명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커버를 얼마 안 하고 있다 볼 수 있지만, 팔란티어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높기는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향후 AI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뭐 거의 독점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와 견주어서 지금 팔란티어가 이제 가격을 저렇게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저게 무리한 값은 아니지만 밸류에이션이 저렇게 높고 애널리스트 뷰가 이렇게 낮다고 그러면은 저게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보면 출렁출렁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굉장히 출렁일 수도 있어서 처음 팔란티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패턴 분석 좀 해드렸는데요. 패턴들이 굉장히 좋고, 최근에 온 거 이게 확장형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상방을 또 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 아까 봤을 때는 저 155불이 애널리스트 최고점 애널리스트였잖아요. 이것도 순간적으로는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좀 보시면서, 주가의 복 모양 보시면서 여기서는 좀 매매를 할 타겟이 아닌가. 그래서 좀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5불선 근접하면 좀 물량을 줄여주시는 것도 괜찮은 지금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팔란티어는 워낙 앞으로 기대가 큰 주식이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아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빠질 때는 101불선이 저는 밑에 그 선이 아닌가.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프라이스 타겟이었습니다. 지금 그거를 30% 훌쩍 넘어서 40%나 넘어서 올라와 있지만, 그게 이제 맥자리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01불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종목 쭉 해가지고 주가들 한번 봐봤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높게 평가하는 기업들도 있고 적정 수준에 와 있는 기업들도 있고 좀 더 아래에서 있는 기업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온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책정하는 저런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런 자리에 왔을 때 분명히 이제 그런 프라이스 액션이라 그러죠. 주가가 많이 이제 부딪히고 튀고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제 매매 그거를 참고하셔서 매매하신다면 더 좋은 수익률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금년 이제 상반기 한 2주 남았습니다. 팔란티어 당연히 이 자리에 좀 있어줬으면 아니면 더 올라줬으면 하는 기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밑에 있는 애플,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위로 쭉쭉 올라오는 그런 자리매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백스 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양태선입니다. 예, 저희 인백스 여러 가지 상품 많이 있고요. 운용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댓글에 저희 회사 그다음에 연락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